정부가 주는 돈 받으셨나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꼭 알아야 할 복지 혜택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모르면 못 받고 신청 안 하면 평생 못 받는 혜택들입니다. 내가 해당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신청하는지 직접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기초연금.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꼭 들어보세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67세 이순자 어르신은 혼자 살고 계십니다. 현재 국민연금으로 매달 35만 원을 받고 계시고 시세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세요. 은행에 예금도 2천만 원 정도 있으시죠? 자, 이제 이 어르신이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국민연금 소득 35만 원. 금융재산은 기본공제 2천만 원 이내라 계산에 안 들어가고 집은 1억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1억 3천5백만 원을 빼고 약 11만 원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합치면 총 소득 인정액은 46만 원.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28만 원. 우리 이 어르신의 소득은 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4만 2,510원.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1인 가구로 시골에서 소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매달 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생계급여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인정액이 약 65만 원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인 기준 약 202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서울에 사는 이영자 어르신 올해 72살이 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지내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현재 구로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거주 중이신데 보증금은 무려 2억 원. 이 정도 전세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영자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영자 어르신은 주 3회 하루 4시간씩 동네 복지관에서 청소 일을 하십니다. 한 달에 약 35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죠. 하지만 이 금액은 103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 시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2억 원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기초연금은 전세 보증금이 있더라도 전액을 소득처럼 보는 것이 아닙니다. 2억 원 중 9천만 원은 기본 공제되고 나머지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 결과 환산 소득은 한 달에 약 3만 8천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3.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더라도 감액될 뿐 탈락은 아닙니다. 이영자 어르신은 매달 국민연금으로 45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 금액은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소득 인정액은 약 48만 원 수준. 2025년 기초연금 1인 가구 선정 기준인 202만 원을 훨씬 밑도는 금액입니다. 즉 감액은 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은 지금 얼마나 받고 계실까요? 이영자 어르신은 매달 약 25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45만 원에 기초연금 25만 원. 합치면 총 70만 원. 여기에 파트타임 수입 35만 원까지 더하면 한 달 생활비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은 전세금이 많아서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재산공제, 근로소득 공제, 환산율 등 숨겨진 기준들이 생각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고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신분증과 통장, 거주 관련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셔도 부부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분 많습니다. 지금 확인해보고 꼭 신청하세요. 2. 산정특례 등록.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님이 중증질환 진단을 받으셨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산정특례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산정특례 등록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등록만 해도 병원비 부담이 10%로 확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영희님의 어머님은 72세. 최근 대학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1회 진료비는 10만 원이 넘고 약값도 매달 20만 원 이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덕분에 다음 진료부터는 병원비가 10만 원, 1만 원, 약값도 8,090% 경감되어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어머님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이 혜택을 유지받고 계시고 종료 3개월 전에는 재등록 안내도 받으셨죠. 그럼 어떻게 등록하냐고요? 등록 대상은 희귀질환, 암, 중증질환 등을 확진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의사 서명이 꼭 있어야 하며 대부분 병원에서 전자신청 EDI도 가능해요. 등록은 병원에서 대행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등록이 되면 입원 외래 진료, 약국 조제비에서 본인 부담률이 10%로 경감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입원 20%, 외래는 30에서 60%까지 내야 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내가 산정특례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더건강보험 앱에서 로그인 후 산정특례 등록 내역 조회 가능. 궁금할 땐 어디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병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병원에 다니고 계신다면 혹시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질환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진단만 받고 끝내면 손해, 등록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3. 본인 부담액 상한제. 병원비가 무서워서 치료를 망설이셨던 적 있으신가요? 입원비, 외래비, 약값까지 합치면 한 해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비 어느 선 이상 넘으면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병의원, 약국 등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되고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만 해당됩니다. 정순자 어르신은 당뇨, 심장질환으로 1년에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병원비로 약 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중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약 400만 원. 그런데 정순자 어르신은 소득 하위 50% 구간에 해당되어 2025년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은 157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243만 원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즉 243만 원을 되돌려받은 것이죠. 병원비가 무서웠던 어르신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 궁금하실 수 있어요. 얼마를 초과해야 돌려주나요? 이건요, 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 가장 어려운 분들은 122만 원까지만 내면 그 이상은 돌려줍니다. 한 해 동안 병원 다니면서 본인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냈다? 178만 원을 공단이 환급해 주는 거예요. 다음 소득 하위 20%는 상한액이 157만 원입니다. 조금 올라가면 205만 원, 중위소득 이상이면 304만 원, 상위 20%에 해당하면 최대 731만 원까지 내야 초과 환급이 시작됩니다. 요약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병원비 부담도 줄여준다. 이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의 핵심이에요. 나는 몇 구간일까? 이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공단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문자나 우편으로도 안내가 와요. 모르고 놓치는 돈, 이제는 꼭꼭 돌려받으셔야죠. 4. 에너지 바우처 제도.
요즘 전기세, 가스요금, 계절 바뀔 때마다 걱정되시죠?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하절기 7월부터 9월까지는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난방비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소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야 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포함입니다. 두 번째는 세대원 특성이에요. 세대원 중에 노인 1960년 이전 출생,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 기준만 충족되고 세대원 특성이 없다면 지원이 안 되니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1960년생 어르신 한 분이 홀로 거주하고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이자 노인 세대원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총 29만 5,2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게 됩니다. 하절기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고 동절기엔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나 연탄도 구입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 어린 자녀가 있는 3인 가족이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영유아가 있으므로 특성 조건도 충족돼요. 총 53만 2,700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제도는 월별이 아닌 총액 기준이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을 견디는데 이 바우처 하나면 한결 든든해집니다. 꼭 확인하고 지금 신청하세요. 5. 치매안심센터. 혹시 우리 부모님도 치매 아닐까? 그런 걱정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곳, 바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조기검진부터 상담, 치료 연계, 가족교육까지 치매 통합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치매가 걱정되거나 부모님의 인지 기능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낀다면 누구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반드시 조기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최근 했던 말을 자주 반복한다. 약속을 잘 잊어버린다.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길을 잘못 든다. 평소보다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늘었다. 실제로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아직 직장을 다니고 싶다는 60대 초반 어르신이 기억력 저하를 느끼고 방문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치매로 진단되었고 센터에서인지 자극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치매 어르신을 돌보던 가족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 충동까지 겪었지만 센터의 가족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환자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본인의 마음도 지킬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치매안심센터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도 함께 지켜줍니다. 치매는 알면 덜 무섭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병입니다. 1년에 한 번 부모님과 함께 인지검진을 받아보세요.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상과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부터 산정특례, 본인 부담 상한제, 에너지 바우처,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제도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어떤 제도는 내가 먼저 나도 가능한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제도들이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 부모님이 혹은 나 자신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노년의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제도와 혜택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